자, 사전결정 통지하고 나왔습니다. 사전결정 통지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거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는 제도죠. 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허가권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허가권자. 그러면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제도이고, 이때 사전결정 통지하면 간주되는 거,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암기 방법 이렇게요.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되더라.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되죠. 그때 보세요.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개발의 허가 의제되는데 단서가 2번만 단서가 붙어 있죠. 하여 시험 전에 2번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산은 보전 산지는 어디 있는 것만, 도시에 있는 것만 의제가 된다. 이렇게. 보전 산지는 어디 있는 것만요? 도시에 있는 것만 의제가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에도 산해, 논해, 하천 개발이 의제되지 도로 조명 허가 의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축 허가 의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결정 통지가 오면 2년 내 무엇을 해야 된다? 허가 신청. 허가가 의제되는 것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보전 산지는 어디에 있는 것만? 도시죠. 이렇게 점검하시면 끝이고. 60번에 건축 허가권자 원칙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단어 끊읍시다. 요게 선이 잘 안 끄지는 자리죠. 이 자리가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동생은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대형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이범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청장은 자 무엇에 대해서 소형 건물에 대해서 21층이 안 되는 거 10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누구하고 권한을 나누어 가졌는데 구청장. 여기 시장 군수는 권한을 나눠 가져요? 혼자 다 해먹어요? 대형, 소형 모두 누가 허가를 내준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준다. 대신 대형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아래 문장에 도지사에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공법에 도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구청장이 나누어 가는 거. 대형 건물은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소형 건물은 구청장. 시군에서는 누가 다 허가 내줘? 시장, 군수. 단 대형 건물은 도지사에게 뭘 받아? 승인.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승인의 예외, 허가의 예외가 나오는데, 자, 공창심,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이럴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누구? 구청장. 시군에서 누구? 시장, 군수.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창심은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것은 승인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무조건 누구 권한?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공창심은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누구 거? 구청장. 여기 한 문제. 공창심, 구청장. 공창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전 승인 대상 볼게요. 대형 건물이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여기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됐죠?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이렇게 하나 써놓을래요?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건 이렇게 대형 건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공창심은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창심. 요게 시험 문제고. 사전 승인 나오면요. 끝에 공장 창고 심의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장 창고 찾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암기해 볼게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수 나왔어요. 자수.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몇 층 이상? 3층.
연면적 얼마? 1,000, 3,000 나왔어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 나왔고 3층 1,000, 3,000. 자수하면 3,000만 원 준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봐요. 위락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되나요? 자, 그러니까 위수기가 이거요. 위수기가 011로 0102요 011이요 011로 자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 최근에 감정평가사 문제 여기가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요. 가로 안에 건물로 틀린 것은 나오고 나왔어요. 일반 음식점 제외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위숙 011 하고 암기하세요. 위숙 011. 위숙이가 같이 해요. 위숙이가 011로 자수하면 3,000만 원 준대. 자꾸 이렇게 암기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2번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락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주려면 시장군수는 허가 전에 도의사에 뭘 받아라? 사전 승인, 교주, 위수, 교주, 위수. 교주 이름이 뭐라고요? 위수기, 교주, 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2번, 63번이 한 문제. 또 64번짜리 한 문제. 이렇게.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64번이죠. 건축법에서. 근데 오늘 선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2번.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입니다. 허가 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2년. 2년 미쳤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몇 년? 3년. 공사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6개월 경과한 이후에도 착수 불가능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신고하고는 몇 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모르면 몇 년? 2년. 자, 특별하면 몇 년? 5년. 자, 주민이 입안 제한했나요? 착수 몇 년? 지구단에게 5년. 사업계 승인받고 몇 년? 5년.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2년. 따라오네. 네. 또 나오면 또 할게. 또 나올 거 좀 있다. 허가 제한. 허가 제한은 이행시 만들어냈죠? 이행시. 자, 국장의 제한입니다. 누구의 제한이에요? 국장의 제한. 국 그러면 국토관리상. 장 그러면 장관의 요청. 이때 기재부 장관 요청 가능합니다. 공법체계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나와. 어디 안 나와? 채권 파트에 안 나와. 이제 많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됐어요? 예.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자 보세요. 국장은 국토관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나오니까 지역이고 도시로 축소되잖아. 지역계획, 도시계획선 필요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시장, 군수, 구청을 제한했잖아요. 그럼 상급자인 누구한테? 국장에게 즉시 가서 얼굴만 한번 보고 오면 되죠. 승인이에요, 아니에요? 지체 없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즉시 가서 국장 얼굴만 보고 오면 돼요. 됐나요? 제한령이 너무 지나치더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공고예요, 명이요? 명. 시험지 답은 여기 있어요. 제한기한은 2년. 제한기한은 2년. 연장은 1에 하나요? 1년. 1 플러스 1. 제한기한은 몇 년? 2년. 연장은 1에 하나요? 1년. 이렇게. 단어 됐나요? 예. 자, 이 취소만 가지고 문제 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취소 및 제한에 대한 설명이 더 틀린 것하고 62, 63을 엮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입니다. 잠깐만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허가는 일방 쌍방. 허가는 쌍방. 그러니까 허가 받고 몇 년에 착수하세요? 2년.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신고는 몇 년? 1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하면 허가사항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하면 신고사항이라고 열거됐어요. 소형 건물에 대해서 무슨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에 대해서 이러하면 신고사항이라고 열거되어 있어요. 그 허가사항은요? 이것보다 큰 거. 이거 왜? 신고사항 열거된 거 나머지가 뭐예요? 허가사항.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할지라도 신고를 했다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꾸 나오는 문제. 신고 가지고 허가가 의제가 돼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바닥 면적 할게 얼마 이내? 85. 연면적 얼마? 100. 바닥 면적 85 이내에는 증축, 개축, 재축이 있죠. 신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래 바닥에다가 더하기 바닥을 해야 바닥 더하기 바닥이 바닥 면적 합계예요. 바닥 더하기 뭐라고요? 바닥. 본래 있는 바닥에다가 더 합한 거예요. 본래 있는 바닥에 합하니까 나대지가 아니죠. 신축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는 신축과 안 친해요. 증축, 개축, 재축이고 건물 전체를 만들다 할 때 뭐라 쓰죠? 연면적. 전체를 때는 뭐라고요? 연면적. 연면적은 얼마야? 100. 연면적 100. 바닥 면적 할게 85. 연면적 10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농자면 시골이죠. 시골에서 2, 3 미만이면 신고해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자. 2, 3 미만. 2, 3 미만. 5위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인 500점 이하이고 몇 층 이하요? 2층 이하인 공장. 창고 얼마? 200. 추 4 얼마? 400. 작물재배 4 얼마? 400 이하면 신고해요. 넘어서면 허가고. 85 초과면 허가. 100 초과면 허가. 200 이상이면 허가. 3층 이상이면 허가. 500이고 2층입니다. 500이고 얼마요? 2층을 넘어서면 허가. 창고 얼마? 200. 축사 얼마? 400. 작물재배사 400. 시험률 이게 나와요. 높이 몇 메타야 증축? 3m. 그 다음에 얘죠 얘. 여기서 맨날 헷갈려 죽거든요. 자, 정확하게 구별합시다. 대수선이 주요 구조부 4개 하는 바보 지주를 자 가세 마감치로 됐죠. 4개 하는 바보 지주야 가세 뭐라고요? 마감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선 주요 구조부인 4개 바보 지주를 자 못한다면 수선 나오면 무조건 신고예요. 수선 나오면 신고. 종친이 하잖아. 시옷. 수선 나오면 신고. 수선 나오면 신고. 그러면 이제 주요 구조부 수선은 규모 안 따지고 무조건 신고해요. 나머지 대해서는 증설 해체 변경 있죠. 증설 해체 변경하는 나머지 대해서는 2, 3 미만이면 신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 다시요. 아이 대수선 빨리 떠올려야 돼요. 네, 기, 바, 보, 지, 주, 야, 가, 세, 마감치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내기 바보 지주까지는 못 나오면 수습 나면 무조건 뭐 신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까지 증설해체 변경이 나오죠. 여기는 수선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대해서는 2, 3 미만이면 뭐 신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 이렇게. 그러면 수선 신고 문제에 대수선 나면 먼저 수선 찾으세요. 뭐 찾아요? 수선. 그리고 뭘로 끝내요? 신고. 이렇게. 단어 의미 됐나요?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 몇 메타? 3m. 자, 잠깐만. 여기서 문제 지저분한 거 나온다. 연면적 얼마? 100. 바닥면적 할게. 85. 근데 단층 건물이 돼요. 무슨 건물이에요? 자, 단층 건물에 바닥 면적 합계는 입구로 뭐가 되죠? 바닥 면적은 뭐가 되죠? 연면적. 단층이니까 그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죠. 그럼 기준이 85로 바뀌어요? 85예요? 100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죠. 단층 건물일 때. 아셨죠? 이 정도 지저분함.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것은 이거. 자, 4개 하는 바보 지주 수선 나면 뭐 신고. 증설해체 변경 나면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이게 여기 나머지가 증설, 해체, 변경 이렇게 읽어주시면 편할 거예요. 단어 됐나요? 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드릴게요. 있다. 됐어. 뭐세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자, 적용 대상 제외하는데 우리 녹지지역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공장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공장에서 대지 면적 물으면 5,000, 연면적 물으면 1,500. 산업단지에 공장 냈고요.
대지에 뭐가 함유됐어요? 염분. 여기다 적용해놓고 며칠 만에 말라 죽나 보자. 나무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가금을 적용해 안 해? 적용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돼지한테 하는 거야? 누구야? 돼지한테 하는 사람이 지금. 축사에다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상해.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에서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답은 전부 다 상업적이었어요. 자, 연면적합계 1500 미만의 물류센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적용해요. 주상전화가 살잖아. 주상전화가. 상주가 사는 게 아니고 주상전화가 살아.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며야 되죠. 지금까지 시험자 답은 다 상업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번 나와야 돼요. 관농자 시골이면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은총 받아야 되죠. 나무 심어놓고 기다려야죠. 은총 받으려고 적용해야 되나 돼.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적용합니다. 어디는 적용하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 한번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상업적만 다 답이었어요. 자, 적용하는 거 찾아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물류센터 적용하는 거고 관농자 지역 적용하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에 있으면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공장의 면적 좀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너무 공장이 많이 해서 연면적은 얼마? 1500. 바닥면적은요? 자, 연면적 얼마요? 대지면적은 5000. 대지면적은 5000. 연면적은 1500. 산업단전의 공장. 이 세 개 공장 적용 안 하는 거. 자, 공개공지입니다. 공터 확보인가요? 공개공지가 뭐죠? 공터.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1준위, 상준위.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공개공지 확보 대상,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 옆에다 만들어 안 만들어? 전용 주거지역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일반 공업지역 내는 이유 아시겠죠? 1준위, 상준위 해서 요 일을 하고 암기하는 거 아니까.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건축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입니다. 자, 10% 이내 제공하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공개공지 확보하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1준위, 상준위죠. 자, 바닥면적합계 얼마 이상짜리죠? 바닥면적합계 얼마? 5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10% 보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이때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못한다. 완화. 그 건폐율 완화 맞는 문장이죠. 근데 1.2배 완화할 때는 용적률하고 누구만 있어요? 높이. 건폐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두 개만 나와.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배웠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그랬죠. 50% 강화할 때는 누구만 썼어요? 용적률. 그때는 건폐율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데 조심하시라고. 자, 공개공지에서 건폐율 완화. 5의 X예요. 5. 건폐율의 1.2배 완화.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써놓고 읽으세요. 건폐율 완화는 맞는 문장인데 1.2배 완화는 틀린 문장이에요. 이 문장 체킹해 두시고. 자, 67번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해관계는 뭘 받아요? 동의. 도로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동의입니다. 근데 도로를 지정하면 급하니까 자, 건축위원회 심의 가지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자, 해외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상 통로로서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장기간 통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더라, 동의받기 곤란하더라, 이럴 때는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부터 정리합니다. 지정, 동의 받아야 되죠? 사실상 곤란하면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나 변경은 급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동의, 필수적 동의. 반드시 동의, 필수적 동의. 같은 말이죠? 필수적 동의하니까 맞힌 사람이 반드시 동의하니까 그러나 그러고 있어. 같은 말이에요. 기출된 문장이고 반드시 동의입니다. 68번 접도 의무입니다.
대지는 돌에 접해야 되나요? 접이.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돼요? 2m. 이 문제 틀리면 접어버리죠? 접이. 출입에 지장이 없나요? 공원이나 광장이나 유원지나 농막이 있나요? 그럼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윤동주 말고 누구요? 2, 6, 4에게 마늘 몇 접 선물? 4접. 청포도 선물해요? 마늘 4접 선물해요? 4접이 지금 뭔지 아시죠? 4m 접하라고. 윤동주 말고 누구요? 2, 6, 4에게 마늘 몇 접? 4접. 공장일 때는요? 3, 6, 4.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 그럼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4m 접할 필요가 없다. 2m 이상만 접하면 된다. 원칙 접이만 가면 된다. 자, 이것도 읽어놓으세요.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빨리.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여기 있는 문제 하나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다 기출됐어요. 2, 6, 4. 공장은 3, 6, 4.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접이. 꼭 접 찾고 2m 찾는 거야. 이때 도로 너비는요. 너비는 4m 이상이죠. 기본은 통상도로 4m. 이육시 할 때 6m로 바뀌는 거고, 보통 몇 메타 이상의 도로에 4m, 몇 메타 이상 접하세요? 2m. 이게 원칙. 안 나와도 4m요. 그런데 윤동주 말고 누구? 2, 6, 4. 그때는 이제 6m 이상으로 바뀌는 거고. 단어 됐나요? 예. 69번 구조 안전 확인.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원래 구조 재료는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 구조 재료 2개 공부한 거 아시죠? 요거 하나 공부하고, 층간 소음 하면 답이 뭐라고? 노인. 층간 바닥 소음. 답 뭐라고? 노인. 노인은 뛰어 못 뛰어? 노인은 해 못해? 못해. 힘이 없어. 그래서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안 돼. 노인 복주택, 노인 요양시설. 그게 답이라고요. 층간 소음 문제 나오면. 그리고 이거 하나 공부했어요. 앞으로도 이것만 할 거예요.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암기해버릴게요. 자, 단독 공동 몇 개 나왔어? 그래서 둘 2층 200 목구조 나무구조 세자 3, 5. 나무는 가벼우니까 양이 좀 더 커지잖아요. 볼륨이 3,500으로. 자, 같이 해요. 단독 공동 둘 목구조 3, 5. 천은 몇 명? 9명. 사이는 10명. 높이는 14. 구처. 처가 몇 명 이상? 9명. 사이는 몇 명 이상? 10명. 높이는 13. 9, 10, 13. 9, 10, 13. 9, 처마 높이. 자, 그 다음에 기둥 사이 10m. 높이 13m. 9, 10, 14. 7번, 8번은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문화유산 이렇게 읽으면 되죠?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도 하나 있어요. 돌 3. 돌출 몇 메타 이상? 3m 이상의 특수구조 건축물도 있긴 있어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암기사항이요. 단독 공동 둘 목구조 3, 5 구처 사이는 10명 높이는 13. 끝. 이 정도 암기하면 되니까요. 70번 바닥 면적 들어갈게요. 여러분, 바닥 면적에서는 계산 문제 나올 때, 자, 바닥 면적은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먼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각 층별로 따지면 뭐고?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각 층별로 따지면 바닥, 전체를 따지면 건축 면적. 전체 그림자 면적을 따지죠? 그때 뭐예요? 건축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여기도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따질 때 이렇게 풀면 돼요. 각 층 보이면 바닥. 각층 보이면 바닥, 안 보이면 건축 면적. 각층이 보이면 바닥 면적,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각층, 바닥, 안 보이면 건축 면적. 각층, 바닥, 이렇게. 각층, 바닥.
자,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 선 먼저 끝나요? 그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후테라 그러면 몇 메타? 1m. 자, 후테라 그러면 주유소 생각하시면 되는데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주유소 있죠? 지붕이 쭉 나와 있죠? 주유기 부분, 주유기 있는데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저 지붕 끝에서 몇 메터 후퇴하고 1m. 그럼 버리고 바닥 면적 계산합니다. 자, 후테라 얼마요? 1m. 고페라 얼마? 1점. 그러니까 돌출 부분 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발코니가 돌출돼 있잖아요. 그럼 발코니 면적은 이 발코니 면적 빼기 가장 길게 접하는 외벽에다가 얼마 곱해라고? 1.5. 그러니까 돌출 부분은 면적 계산할 때 전부 계산해요? 일부만 계산해요? 일부. 이렇게 됐나요? 피 나오면 제외, 피로티 제외, 필로티 제외, 피 나오면 제외. 덧댄 거, 단열재 마감재 제외. 외벽 주임새니까 덧댄 거 제외죠? 단열재 마감재 뭐라고요? 제외.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못 누워, 못 서. 먼저 다락 층고가 얼마? 1.5. 경사짐일 때는 서다가 머리 박아 안 박아? 1.8 이하면 제외. 경사지붕 얼마요? 친구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친구가 기분 나쁘면 뭐라고 그래? 이런 경사지붕 같은 놈 하고 아침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누워 못 누워? 문화재 누워 못 누워? 여기 가서 누워봐. 나도 문화재 돼. 여기서 누워버리면 나도 문화재 되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누워 못 누워? 누우면 차가 덜컥.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자, 그 다음에 안 썼어. 못 누워. 다 아니까. 기계실 누워 못 누워? 전기실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놀이터 누워 못 누워? 뭐 놀이터 누워서 땡깡 부려고? 비 오는 날 놀이터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조경시설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자, 승강기타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계단타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문화재 못 누워. 지하주차장 경사로 누워 못 누워? 그러니까 누워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더라. 못 누워 그러면 전부 다 바닥면에서 뭐라고요? 제외. 이렇게 잡으면 돼요. 다락은 못 서. 층고가 1.5면 일어나다가 머리 박죠. 경사지붕이 1.8 이하면 제외. 이렇게. 각층 바닥.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난이도 최상급이라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이걸 최상급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자, 각층 바닥 중심선 후테라 1m, 고페라 1.5, 고페라 1.5, 필로티 제외, 덧댄 거 제외. 단열재나 마감재에 덧댄 거죠? 외벽 중심선에다 덧댄 것을 빼고 외벽 중심선을 판단한다고요. 그 다음에 못 누워 제외, 못 서 제외. 다락은 층고가 얼마? 1.5. 경사짐일 때는 1.8. 문화재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 각층 보이면 바닥,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 정도면 한 문제 가는데 이걸 왜 안 하는 가 모르겠어요. 연면적입니다. 여러분, 연면적은 개념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냥 연면적. 그냥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지하층 포함. 이게 연면적.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있는 연면적,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요 적자가 뭐죠? 쌓을 적. 그러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요, 대피지주. 누구 제외? 대피지주 제외.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피 나오면 제외죠. 좋은 일 했으니까 제외. 자, 지하층 팠죠. 적은 쌓는 거니까 제외. 그 다음에 자, 지상에 주차장 좋은 일 했으니까 인센티브 됐어요. 대피지주 같이 읽어요. 대피지주. 용적률 계산 시 연면에서 제외. 용적률 계산 시 연면에서 뭐라고요? 제외. 대가 뭐예요? 대피공간. 아, 이게 나와야지. 대가 뭐예요? 대피공간. 피가 뭐예요? 피난안전구역. 지가 뭐예요? 지하층. 주가 뭐예요? 주차장. 지상의 주차장. 지하층은 당연히 제외니까. 단언했어요? 층수.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자, 부분에 따라 층수를 넣으려면 가장 많은 층수. 이게 가중 평균 층수. OX, X.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만 단계층? 4m. 자, 대지분할 제한입니다.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하죠? 주거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얼마? 60. 기타가 어디죠? 관, 농, 자.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바른 것은 하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배열이 바른 것은 하고
주상공록이죠? 상공이랑 똑같죠? 주상공록. 주상공록. 이렇게 됐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됐나요? 주거. 몇 살 전에 주거? 60 전에 주거. 성준이 200세까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 녹지죠. 몇 살까지 살아보려고? 200살. 근데 어디 거쳐갔어? 상업, 공업지역 거쳐가서 몇 살밖에 못 살았다는, 150밖에 못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그랬죠? 150. 기타 60. 74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뭐 넣었어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자, 요건 건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 제정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관할. 자, 이거요. 인기관계, 삼각관계. 무슨 관계요? 인기관계가 삼각관계라고. 자, 인이 뭐예요? 인근 주민. 기가 뭐예요? 기술자. 건축관계. 자, 건축관계자가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들이 건축 관계자인가요? 그러면 무슨 관계? 삼각관계니까 분쟁이죠. 아이, 대등관계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 분쟁이 안 나. 무슨 관계니까? 삼각관계. 인근 주민끼리 싸웠나요? 기술자끼리 싸웠나요? 관계자끼리 싸웠나요? 관계자끼리, 주민끼리, 기술자끼리 싸웠죠. 그 다음에 1번에 관계자와 인근 주민 이렇게. 2번에 기술자와 인근 주민. 3번에 관계자와 기술자. 끼리끼리 싸우죠? 간간간 끼리끼리끼리. 인기관계 무슨 관계? 삼각관계. 알았어. 답 가르쳐 줄게. 답이 허가권자와 싸워. OX. 신고권자와 싸워. OX. 왜 허가권자나 신고권자가 나오면 X가 될까요? 난 이게 분명히 설명해 준데 답이 안 나오네. 얘들이 나오면은 행정소송 대상이야. 행정소송. 여기 건축분야 전문의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요. 국가기관이니까. 아셨죠? 들은 것 같아요? 됐어. 답만 해요. 허가권자 X, 신고권자 X. 끝! 허가권자, 신고권자 X. 지금까지 인기관계, 삼각관계면 답 다 풀었죠? 네, 이제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기사에서는 이제 제일 불편한 게 건축법이었고, 주택법은 암기사도 암기사이지만 논점 중심이에요. 여기서는 뭐 주택법에서 막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논점 중심이에요. 자, 재원에 따른 분류. 정부의 주택이 이렇게 했나요? 그 요만큼 무슨 주택? 국민주택. 그럼 나머지가 민영주택. 나머지가 뭐라고요? 민영주택. 끝났나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민영주택. 그렇죠? 그러면 자, 국민주택은 누가 만들어요?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국민주택이죠? 얼마 이하로 만들어요? 호당 세사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 연매일 때는 100 이하로 만들면 국민주택 맞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뭐 재정,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요. 재정이나 기금으로부터 뭘 지원받았어요? 자금. 재정, 자금이면 뭐예요? 돈. 자, 국민주택 끝낼게요. 국민주택. 꽁돈. 85만 원 이하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에요. 꽁돈 얼마야? 85만 원. 근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 연면일 때는 얼마까지 지원해줘? 시골 연면은 100까지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에요. 말 안 되나? 꽁돈 얼마? 85만 원 이하 지원받아서 건설하면 국민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시골에 연면일 때는 얼마까지 지원받아요? 100. 그럼을 제외하면 민영주택, 준주택, 오, 노, 다, 기, 오노, 다기.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 가면 다 기어다녀, 오노, 다기. 어디 가서 또 오노, 기다 그러지 말고. 잠깐만요. 얘들은 오노, 다기는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에요. 자, 오노, 다기는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뭐다? 준주택. 자, 따라서요. 준주택.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그걸 준주택 그래요.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은 두 개 암기하면 되네. 곡이 있다 없다?
아유. 주택은 자 공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옛날에 온노 고기였거든. 공간 기숙사는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기가 없다. 그다음에 온노다기도 주택법의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 문제가 박스 쳐놓고요. 다음 중 주택법의 주택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거예요. 공간 기숙사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간 기숙사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까지 공기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6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소형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도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안 되고 도생은 잘 가요? 단지형 연리.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60 이하. 아파트 그래버리면 60, 70, 80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생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알으시고. 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도생에서는 299명까지 산다고 그랬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구민대 규모인가요? 얼마 이하? 85. 그러니까 단지형 연린과 단지형 다세대는 85 이하예요. 예, 구민대 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100 안 돼요. 도시니까. 얘는 얼마 이하고? 60 이하. 요 말 뜻 이해됐나요? 단지형 연리, 단지형 다세대는 사이즈가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대 규모로 하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니까 무조건 85죠? 100이 될 수 없어요. 도시면 85. 자, 도시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읍면일 때 1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85 이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85 이하예요.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이죠? 소형주택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 5개층. 그럼 소형주택은 이제 정확하게 잡아두는 거죠. 자, 소형주택입니다. 얼마 이하일까? 60. 자, 요것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대별 독립한 주거가 가려면 씻고 먹고 자야 되죠. 그럼 독립한 주거 그러면 욕실하고 부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적용면적 얼마 미만이면 30 미만. 자, 하나의 공간 그랬죠. 공간 그럴 때는 누가 나오면 안 돼? 부엌. 공간 구분 요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 공간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이면 씻고 먹고 자야 되니까 씻고 먹고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 그럴 때는 욕 보셨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30 미만이면 하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개까지? 3개 이하. 침실은 럭키 7. 럭키 7.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 3분의 1. 그러니까 침실이 2개짜리, 3개짜리가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 3분의 1. 지하층에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다시요. 소형주택은 사이즈가 얼마 이하? 60 이하. 독립 그러면 욕실 및 부엌. 그 다음에 공간 그러면 욕 보셨죠? 공간에서는 욕 보셨죠? 30 미만이면 한 칸. 욕 보셨잖아. 이 좁은 공간에 살려고 욕 보셨잖아. 조그만 공간에 살려고 욕 보셨죠? 내가 이렇게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했다니까 여기서. 욕 보셨다니까.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요. 3개 이하. 침실은 럭키 7. 2개, 3개짜리가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지하층에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자, 부대설, 복리설, 간선시설 한 문제 나온다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부대설은 문제 풀 때는 빨리 딸린 아파트 단지에 딸린 거죠. 쭉 읽고 끝낼까요? 자가용 타고 아파트로 퇴근했나요? 단지 앞에 뭐? 담장,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주차는 어느 단계 가장 안전해? 관리사무소. 없으면 경비실. 차 세워 이름은 땡기면 건축, 설비. 자, 아파트에 차 세우고 이름은 딱 땡겼나요? 왼쪽에 우편화, 정면에 승강기. 타고 옥상 올라가면 접시 큰 거. 안테나, 정면에 봉쇄계, 국기, 계양대. 옆에 뼈쪽. 피레침. 여기까지가 뭐다? 부대 시설. 자꾸 읽으면서 암기해버리세요. 봉설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가나요? 할아버지가 누구요? 손자. 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끌고 가는 거. 놀이터 근세.
아침에 할아버지 끌려간 거. 할아버지 유치원. 엄마는 오늘 학원 나왔잖아요. 할아버지 유치원. 할아버지 운동할 때는 뭐야? 주민 운동에서 손자 할아버지 제일 가기 싫은 거. 경로당. 할아버지 친구들이 막 괴롭히죠? 경로당. 됐고. 이게 79번이 문제가 띠껍하게 나와요. 비겁하게. 예전에는 간선설과 기간설을 구별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31회부터 간선과 기간을 딱 구별짓는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구별해야 돼요. 시험제가 기출문제가 구별을 시작했으니까. 자, 간선설은 빨리 찾아요. 연결. 빨리 간선설은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럼 기간설은 뭐냐? 일단 기간설은 도로 플러스 불 몇 번 질러? 도로 플러스 불 질러봐요. 도로 플러스 불 질러봐요.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보일러불이죠? 불 질렀으니까 물 뿌려야 돼. 뭐 상하, 수도. 119 전화해야 돼. 통신. 도로 플러스 불 3번 지르고 물 뿌리고 전화하고 통신. 이걸 뭐라 그래요? 기간설. 그때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기간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설 2개를 연결시키면 간선. 심지어 101동과 102동을 연결시켜도 간선설이 되는 게 있어요. 101동과 단지 안과 바뀌잖아요. 근데 101동과 102동을 연결시켜도 간선설이 되는 것은 읽어요. 가통지. 한 번만 읽어요. 가통지. 가통지. 통신 지역 난방 통지. 진짜 통지 가통지. 가통지. 이건 단지 안에서도. 주택단지 안에서 말은 101동, 102동을 연결시켜도 간선설이 될 수 있다. 원래는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단독주택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 전기 쓰고 있죠. 이걸 여기 전기 내부 배선과 연결시켜야 간선이에요. 근데 101동과 102동이 있는데 요놈과 요놈을 연결시켜도 간선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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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가통지. 가통지. 이렇게. 주택단지.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요. 잠깐 좀 설명할게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자철도가 지나갔죠. 고자철도, 지방도, 국도 이런 게 지나가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그랬죠. 그냥 각각 별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원래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하나의 주택단지면 관리사무소 하나. 근데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 생활권이 분리되니까 각.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가 지나가면 생활권이 분리된다고요. 각.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짜리면 8m 이상짜리 예정도로면 각. 그럼 6m면 각각이에요? 하나예요? 이걸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8m 이상이면 2개. 8m 안 되면 하나.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면 20m 이상이면 몇 개? 2개. 15m면 하나. 일반 도로는. 주택단지가 하나냐 2개냐 이 말이에요. 각각이란 말이. 그래서 민법 판례는 며칠 이상 공부해야 돼? 20일 이상. 뭔 40일, 20일. 판례는 20일 이상. 민법 판례는 며칠 이상이요? 20일. 판례 며칠? 20일. 요놈만 딱 객관식은 일반도로 20m, 8m 예정도 이거 말고는 안 내요. 판례 20일 말고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81번 리모델링 나왔나요? 자, 리모델링은 일단 리모델링은 누구하고 안 친하죠? 증축 대선이잖아요. 증축 대선. 증축 경과에서 몇 년? 15년. 대선은 몇 년? 10년. 이걸 들이면 몇 대? 10대. 증축은 늘어나서 몇 대? 15대. 그러니까 건설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근데 리모델링이 뭘 쓰면 세대수 증가형 할 때는 건설 쓸 수 있다. 이게 수직 증축인가요? 이게 세대수 증가형인가요? 세대수 증가형은 몇 프로? 15%. 수직은 몇 칸? 3칸. 14층에 하면 2칸. 이것만 암기하면 시험지 다 푼다고 그랬죠? 전용 면적 몇 프로까지?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자, 85제곱미터 미만이면 8호 40. 세대수 증가형 이게 뭐라고요? 수, 평.
이건 뭐고요? 수평 15%에 수직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2칸. 우리 집이 11층이면 2칸. 우리 집이 17층이면 3칸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공구도 자주 나온가요? 공구는 공사구역이죠.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입니다. 자, 그때 경계는 무조건 몇 메타 이상은 돼야 되고요. 6m. 공구별 세대수는요? 300. 공구별 하면 얼마요? 300. 전체 하면요? 600. 그래야 2개 이상으로 나누잖아요. 요 2개가 숫자가 자주 나와요. 공구별 300, 전체 600. 83번 등록사업자입니다. 누구요? 등록사업자. 주택법은 연간 몇 호죠? 20호. 연간 몇 세대죠? 20세대. 뭐 도생은 30이었죠?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 얼마? 1만. 저부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했죠? 자, 등록 몇 자? 2자. 국장 몇 자? 2자. 연간 몇 자? 2자. 그래서 20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업계 승인은 30이고. 자, 지금 막 법을 넘어다니 막 미칠 것 같을까 지금. 근데 이 근거 조항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반복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등록, 이렇게 국장한테 등록하는데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자치사, 국지 LG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공익법인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사장도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해요. 해요. 에? 이들이 안 하려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등록사업자와 공동. 등록사업자가 뭐예요? 공동사업 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사업자가 뭐라고요? 공동.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 보니까 이제 또 떠오른 단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말 잘한가 보고. 사채 양도 돼 안 돼? 사채 양도 들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세대원. 아,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오이 잘했고. 다시 상환 그러면 뭐예요? 기명. 상환 그러면 뭐예요?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기명, 무기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안기명. 뭐라고요? 안기명.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자, 양도 돼? 안 돼? 안 돼. 또 얘는 보증 세워야 되나요? 성금 땡겼잖아요. 보증은 LH공사예요?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의 효력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보증 세웠으니까. 돈 문제 나오면 뭐? 승인. 상법에 무슨 규정?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보세요. 먼저 선주택법이죠? 없으면 후 상법에 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 발행권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L 등이 발행합니다. LH공사와 누구요? 등록사업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주택조합이 발행한다. OX. 주택조합이 발행한다. OX. X. L 등이 발행합니다. 주택조합이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LH공사는 보증 안 세우죠? 등록사업자는 보증 세워야겠죠? 그래서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율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이름은 기명. 양도 돼? 안 돼? 안 돼. 기명이는 보증 세웠나요? 등록사업자만. 누구의 승인? 국장. 주택법 먼저 적용하나요? 없으면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마무리합시다. 승인 마무리할게요. 승인. 승인이 계속 나왔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승인 나왔어요. 시장우선은 도의사 승인, 시도사는 국장 승인 하면서 나오잖아요. 승인이 공법책에 3군데 쓰여요. 승인이 몇 군데 쓰인다고요? 3군데. 첫 번째 어디서 나오죠? 성광승인 맞았어. 계획 수립 시 승인 나왔나요? 계획 수립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받았죠. 계획 수립 시 승인이에요. 언제요? 계획 수립할 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승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성금 땡겼죠. 돈 갖고 튀죠. 근데 항상 상급자한테 가서 승인 받는 국장의 승인, 돈 문제 승인. 세 번째, 자,
공법에 도시 및 주광위원 정비법만 추진위원회 나오죠. 추진위원회가 뭐 됐죠? 승인. 주민대표의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공부하라니까 뒤에도. 개발법, 정비법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다 해줬어 그때. 표정 안 좋으면 뒤에 안 한 거야. 뒤에도 해야 돼요. 거기 강의하면서 전략 짜준다고 앞에만 하라고 이상한 전략 짜준데 작년에 앞에만 어렵게 나왔고 다 고락 나왔잖아. 개발정비 완전히 쉽게 나와버리고 개발법 6개에서 5개가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시라고. 어려운 것은 버리고. 개발법 2장, 정비법 2장이면 할만하다. 에? 혼낸다. 에? 제발 좀 해라. 에? 하셔야 돼요. 강의라도 들으시라고. 뒷부분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해줄 테니까 수업만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역할 분담을. 요거 승인 정리하셔야 돼요. 공법 측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승인. 그 다음에 돈 문제 나오면 뭐? 승인. 선수금 승인. 채권 승인. 이렇게 된다고. 채권에는 기재부 장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주택조합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조심해야 되고 L 등이 발행했고 추진위원회가 못 나오고 승인. 저는 이상하게 조합 설립 인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썼어요. 3군데만. 그럼 공법 승인 전체 끝. 끝. 수업은 계속되고. 자, 나왔다. 공법에 착수 착공 나왔었죠.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착수기한이 5년이에요. 몇 년 내에 착수해요? 5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연장 몇 년? 1년. 연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뭐죠? 송사 기억나시죠? 소송. 송사. 소송 제기 몇 년? 1년. 연장 몇 년? 1년. 연장 1년이 3번 나오잖아요. 2년, 3년으로. 송사 됐어요?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도 몇 년 미착수면요?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연장 송사. 몇 년? 1년. 왔다 써놨는데. 써놓은 여기 송사. 근데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도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폭파돼야 안 돼? 안 돼. 1공구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부도 파손은 공사료 불가능인가요? 그렇게 보증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거죠. 주택법의 취소는 피해자가 많으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의 취소는 피해자가 많으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주택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저기 딱지거래 기억나요? 주택공소 교란 금쟁이 자 주택 상환 사채나 청약 통장 물딱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죠. 상속 저당 가능하죠. 그때 딱지 청약 통장 거래다 걸렸나요? 딱지 거래다 걸렸나요? 그때는 취소 하여간 이게 한 문제라니까 분명히. 근데 이건 누구 이야기야? 주택법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야? 주택법.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불법 딱지 거래만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매도 청구 나왔네요. 여기 이제 알박기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야기예요? 알박기.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사업계 승인받을 수 있다 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때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 승인받을 수 있다 했을 때 자 그러면 80% 이상이 대지돼서 사용권을 확보했죠. 매도 청구 나머지가 매도 청구 있으니까 자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죠. 자, 매도 청구 나오면 가격이 시가. 근데 그 대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것 또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사전에 몇 개월 이상의 협의? 3개월. 95% 이상 사용권은 동의받았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80% 이상 95% 미만이면 알박기 몇 년? 10년. 10년 전에 치러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 10년 전에 치러서 보유한 자를 이자를 뭐라 하죠? 원주민. 이한테는 매도 청구 못하죠. 얘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 별거 안 되는 문제로 시험지에 나오니까. 매도 청구 시가인가요? 대지만 돼요? 건축물 포함해요? 건축물 포함. 자, 그때 사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요? 3개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95% 이상. 알박기 10년은
80% 이상 95% 미만이면 땅 잡고 안 팔고 버틸 수 있다. 날벼락. 따세요. 날보라.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인가요? 자, 중고검사 받았어요. 분양 끝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지의 실소유자가 나타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누가 나타나요?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너 철거할래? 비싸게 살래? 철거할래? 비싸게 살래? 협박하죠. 그때 그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매도 청구 권한을 줘요. 날벼락이라 그랬죠? 자, 읽어요. 2, 3, 4, 5다 시가. 서류 송달 몇 년?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몇 프로 미만? 5% 미만. 판결 흐름은 다. 가격은 시가. 가격은 시가. 대표 선정은 4분의 3. 판결 흐름은 다. 몇 프로 미만? 5% 미만. 서류 송달은 2년. 2, 3, 4, 5 다 시가. 하여튼 공법에 매도 청구하면 다 시가요. 임시 사용 승인 넣었네요. 자, 임시 사용 승인은 주택법의 임시 사용 승인인데요. 대종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구역별로. 주택권 사업은 동별로, 공동택은 세대별로 해서 대구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자고 주동한 놈 이름이 뭐라고요? 공세. 대구 주동 공세. 공구별 사용검사 가능한가요? 동별 사용검사도 가능하다. 공구별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입니다. 분상 지정 요건 가로놓기 나오기 좋다고 했는데,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누구요? 국자. 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일지 지정하는데 분양가격은 땅가 플러스 뭐요? 지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있죠. 토지는 임대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돼서 분양가 상한제는 뭐가 될까요? 집값, 건축비만 되겠죠. 토지는 임대니까. 그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투기 과열 지구 중 자, 12달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 3개월간 거래량 증가율이 몇 프로? 20%. 2달간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5대1. 구매대 규모면 10대1. 2 곱하기 5는 10. 2호, 10. 2호, 10. 자, 볼까요? 잠깐만. 암기 벌써 다 했어요? 자, 나는 그래서 여러분만 보고 있으면 물가의 내용 같아서 걱정이 2배야. 물가 몇 배? 2배. 거의 끝났어요? 거래량 20%.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2달간 5대1. 2 곱하기 5는 10대1. 2달간 5대1이니까 2 곱하기 5는요? 10대1. 국민대표입니다. 이렇게 가로놓게 나올 테니까 조심하시고. 90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특자도에서 혁신적인 소규모 재개발한답니다. 어디서요?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도생, 특자도에서 혁신적인 소규모 뭐 한다고요? 재개발. 얘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한답니다. 빨리. 관광특구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이죠. 경제자유구역, 도생, 혁신지구 재건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저는 이건 낼 것 같아요. 공공재건축으로. 혁신적인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신설된 거니까 요거 하시라고. 얘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91번. 알아둬야 될 예상 문제죠. 주택공서 교란 금지 행위인가요? 요 행위를 금지하는 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사채, 통장, 확인서, 증명서, 확인서 딱지죠? 각종 증명서, 확인서, 청약 통장, 사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건 암기할 거 아니죠? 암기는 이거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인가요? 이것도 힘들면 이거라도 해보세요. 상속 저당은 가능하나요? 채권 양도 가능하나요? 사채만 양도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사채만 양도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제가 주택금속 교란 금지 행위다 틀린 거 하고 나면 맨 끝에 이거죠.
맨 끝에 읽어서 상속 저당 나오면 답이죠. 이렇게 딱지 거래가 걸리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 주택법의 취소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92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는 원이에요, 투예요. 그래서 2명 나온다. 국장 또는 누가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여기 지정 요건 가로넣기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1번은 끝났죠. 2달간 몇 대 몇? 5대1. 구미득 규모면요 10대1 이렇게. 주택 분양 실적이 뭐가요?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 한 달은 며칠? 30일. 한 달은 30일. 연은 급격. 연은 급격.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했잖아요. 달은 30일. 연은 급격.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전국 평균 이하. 다시 기억합시다. 2달간 5대1. 구미득 규모면 10대1. 한 달에 며칠? 30일. 연은 급격. 연은 급격.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92번. 93번 예상 문제로 봐야 되죠. 92, 93 각각 예상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국장은 여기 국장 좀 남았네요. 국장은 시도의사 여기 넣고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가서 뭐요? 협님 뭐 좀 해주세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재검토 반기. 재검토 반기. 93번 전매제한입니다. 1번에서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항상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근데 배우자한테 증여는 전부 일부. 다 세대원 전원인데 배우자한테 증여는요 일부.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하려면 LH공사 사업주체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있어야 전매가 되는 거고요. 자, 1번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사정, 질병치료, 치아,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도시 또는 군으로 갔나요? 서울특별시로 가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안에서 서인경 끼리끼리 돼, 안 돼? 안 돼요. 그 2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서인경 돼, 안 돼? 안 돼.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안 돼. 상속받은 대로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하거나 몇 년상 체류 이전. 세대원 전원. 이혼했는데 뭐 세대원 전원 찾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주 대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게 시험자가 많이 나오죠. 채무 불이행으로 경공매 진행되나요? 그때 경공매 진행될 때 사업주체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동의 받아. 동의 받아. 동의 없이로 시험자 나오는 거예요. 자, 입주자 선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한테 증여. 배우한테 증여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이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왔죠? 실지, 파산, 시종 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매 제한의 특례하고 되어 있네요. 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할게요.